예,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저희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 소위 조국 펀드의 정관과 관련 법령을 분석해 본 결과 그동안 조국 후보자 측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내놓은 해명들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해당 펀드의 출자 약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해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조국 후보자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는 지난 8월 16일 해당 펀드 약정액의 일부만 납입한 것에 대해 출자 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그 자료 정관 11조에 보면 해당 펀드는 명백히 출자 약정금 비율에 따라 안분한 출자금 납입 통지를 하여야 하고 각 사원은 위 통지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출자 약정의 미납에 대해서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는 해명도 사실과 다릅니다. 후보자 측은 출자 약정에 대해 페널티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약정액 미납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정관 11조 3항에 보면 납입 의무 불이행 사원은 미납한 출자금에 대해서 지정 납입일 다음 날부터 이를 완제할 때까지 연 15%의 지연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페널티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후보자 측에서 투자 내역을 알 수가 없었다, 블라인드 펀드다라고 한 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정관에 따르면 운용사는 분기별로 운용 현황과 운용 전략의 투자 보고를 하고 반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투자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관 내정된 후에 만기를 연장을 해서 세금 탈루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해당 사모펀드의 정관을 보면 여러 가지 점에서 애초부터 증여세 탈루를 위해 조성된 펀드가 아닌가 하는 소위 OEM 펀드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출자금 납입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원금 50%의 지연이자까지 다른 투자자에게 주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 후보의 배우자가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자금의 절반까지 다른 투자자에게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투자자는 자녀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가족펀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증여에 세금 내지 않고 증여를 하기 위한 맞춤형 소위 OEM 펀드라는 의혹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관에 보면 그 관리 보수도 0.24%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펀드 업계의 일반적인 운용 보수는 보통 1.5%에서 2%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0.24%라는 것은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해하기 힘들게 낮은 보수고 이것은 정상적인 투자를 위한 펀드가 아니라 다른 편법적인 목적으로 업무 집행 사원과 특수관계가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관이 발표된 이후에 부랴부랴 펀드의 만기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원래 이 조국 펀드는 당초 2019년 7월 25일에 만기가 도래해서 청산되어야 하는 펀드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장관 내정 이전에 원금을 투자자들에게, 즉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배분했어야 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나 청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지난 8월 9일 장관 내정이 발표된 직후 4일 후에 8월 13일에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부랴부랴 금감원에 펀드 만기 1년 연장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장관 청문회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예정대로 올해 7월에 펀드 해산을 했다면 남은 돈은 계획대로 자녀 등에게 분배됐을 것이고 그러면 청문회에서 증여세 편법 탈세의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서 청산을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할 때 금융당국은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가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OEM 펀드, 편법 펀드가 아닌지 밝혀야 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사모펀드 투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신고 의무 이행은 충실했는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당은 관계 당국에 이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